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2월 23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지 맨션 12.8억이 7억으로 마이너스 45% 폭락했습니다. 요거 중개거래였어요. 동대구 반도 유보라 6.5억이 4.2억으로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아파트 가격일 거예요. 한 3, 4억 하던 아파트 가격이 5억, 6억, 7억 이렇게 무섭게 치솟아 올라섰던 모습, 그것이 다시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 가장 일반적일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앉은 자리에서 1억, 2억 벌었던 것을 다시 뱉어내는 그런 모양새, 전형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방향 전환은 항공모함이 방향을 틀듯이 아주 천천히 그 방향이 전환하는 것이지, 수영할 때 플립턴 아시죠? 수영 자유형 이렇게 하고 가다가 발로 수영장 벽면을 차고 턴하는 그 플립턴처럼 순식간에 돌아서는 것이 아니더라. 제가 두 개의 댓글을 가지고 와봤어요. 그린님이 댓글 자주 남겨주시는 분이시죠? 좀 의미심장한 말이었어요. 저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주식시장에서 개미들 많으면 지수 못 올라가던데, 이런 것처럼 부동산 시장 지금 가늠하기 힘든 판국 맞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생각해보면 분위기는 올라가는 분위기 맞습니다. 지금 한 8% 정도 이렇게 반등하는 분위기 맞습니다. 매일 짚어드리죠. 제가 떨어진다는 방향으로 기본적으로 방향은 잡고, 그 다음에 반등하면 반등한다고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는데, 다만 특례 보금자리론, 이것이 소진되는 시점에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지속성이 과연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 거, 저하고 뷰를 좀 비슷하게 보고 계시는 분 같고요. 또 다른 거, 요 부산 부동산 스터디에서 댓글을 가지고 왔는데요. 하락기 때는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정확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최근 반등 분위기인데 계속 떨어질 거라는 것에 답을 정해놓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요. 대구 먼저 떨어졌어요. 대구, 부산 뒤늦게 떨어지고 있어요. 부산 반등하고 있는 것, 전국이 다 반등하고 있는 것 인정합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답을 정해놨다 그러면 어느 정도 답은 좀 방향성은 이게 한꺼번에 전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다가 오를 때도 어땠나요? 오를 때도 꿀렁꿀렁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내릴 때도 꿀렁꿀렁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이 방향으로 간다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끝나더라도 아파트 경기가 회복이 안 되거나 떨어지게 된다면 결국 정부는 특례 보금자리론 연장, 이건 무한정 연장하게 되면 이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부분, 그 앞전에도 많이 짚어드렸어요. 그래서 방향이 순식간에 전환되는 것이 쉽진 않아 보인다. 거래량 1600건까지 갈 거라고 바라보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대구 매도 물량, 오늘 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죠. 이번 주 화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죠. 화요일 치고 갑자기 매물이 너무 급격히 증가했다. 이상하다. 이런 일이 한 번씩 생기고 나면은 무슨 이렇게 또 매물 개수라든지 이런 변화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목요일 무슨 날? 화요일, 수요일 증가, 목요일 감소. 요게 일반적인 계속 나타나는 패턴이었는데, 요 패턴을 깨뜨리고 물량이 갑자기 급속도로 증가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 분위기를 좋다고 보면 가격이 반등하고 있으면서 매물을 걷어들여야 될 텐데, 오히려 매물이 늘어나고 있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 또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은 시도별로 매물 증가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면요. 대구가 광역시 중에서는 계속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구가 좀 하여튼 수상해요. 이 쉽지 않다. 이 시장 분위기를 풀어가는 게 쉽지 않다. 시장 분위기가 만약에 좋아졌다면 미분양 물량도 극적이 해소가 되고 해야 될 텐데, 이 미분양 물량도 해소가 안 되고 있어요. 분양 지금 꽁꽁 얼어붙었어요. 하는 족족 미분양 나올 게 10중 8구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부분. 전세 물량도 오늘 같이 덩달아 늘어났습니다. 목요일 치곤 이색적이다. 12,000건. 또 한 가지 짚어볼 부분은 뭐냐면, 다른 광역시들은 지금 매물이 전세 매물, 임대 매물, 월세 매물 다 줄어들고 있어요. 대구만 늘어나고 있어요. 쉽지 않다. 대구가 먼저 하락했지만 먼저 반등하기 쉽지 않다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세 물량 가파르게 증가했죠. 놀라울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연초 대비 물량 10% 이상 증가했어요. 이런 시도가 없어요. 대구만 이래요. 근데 대구가 갑자기 급선회를 할까?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는 부분.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 86건, 여전히 일별 거래량 많은 추세 맞습니다. 며칠만 더 지나면 전년 동월의 거래량을 뛰어넘을 거예요. 아직 거래 신고 일수가 한 달도 넘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 맞습니다. 맥시멈 1600, 미니멈 1300으로 봤는데요. 1600건 그 이상도 나올지도 모를 정도로 놀라운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특례 보금자리론 때문이잖아요. 이거 40조 풀었는데 연말에 또 풀 수 있다는 뉴스 나왔다고 지난번에 언급드렸죠. 또 40조 풀죠. 이러면 채권 금리 올라가죠. 또 다른 금리들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 특례 보금자리론 혜택을 받고 찾는 사람 누군가는 이득을 봐요. 근데 그 외의 사람들은 어땠는가요? 잡아놓은 물고기들한테 금리 혜택 주던가요? 무지막지합니다. 은행 무지막지하게 돈 뜯어갑니다. 물론 이 특례 보금자리론 2년 만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정말 힘든 사람은 지금 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이미 완성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가장 힘든 사람인데 어떤 정책인가요? 한 개 더 사는 사람한테만 혜택이 쏠려간다. 그럼 또 문제는 뭐냐? 2년 후에 처분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이 조건도 바꿨어요. 3년 있다가 처분해도 3년 안으로 처분해도 되게 해줄게. 2년과 3년은 정말 큰 차이거든요. 전세를 한번 놓으면서 한 바퀴를 돌리면서 좀 팔 수 있는 여유를 시간을 벌어주는 효과는 있어요. 지금 전세 낀 매물 갭차가 워낙 심해서 못 사요. 그래 2년 만에 처분하는 거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오케이 3년 안에 처분하면 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뉴스 어제 나왔죠. 그러면 또 물건은 시장의 매물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처분해야 되는 물건들이 잠깐 이연될 뿐이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린다는 건 거래량 664건 놀랍습니다. 놀라운 거래량. 하루에 막 20건, 30건 이렇게 거래되던 것이 갑자기 곱절로 거래량 늘어났습니다. 제가 이거 가리고 안 보여드리던가요? 거래량 늘어나는 거 보여드립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나는 묻지 마로 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 가는 거 아무도 안 말립니다. 말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차피 투자는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책임지는 부분입니다. 동대구 이안센트럴 21년식 아파트 이거 거래된다는 말이죠. 22년식 아파트도 거래됩니다. 2년 안 채우고 뭐 일반 가세고 나발이고 일단 파는 사람은 팝니다. 고점 대비 한 10% 정도 떨어졌는데요. 이 고점 자체가 너무 낮았더라는 부분 1스테이트 황금 1%도 고점 대비 낮아 보이는 이런 것도 있어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요 을지맨션이죠. 30평. 근데 요것이 한 10년 전, 아니다, 한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요 아파트 한 2억 정도 했어요. 20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 2억 했던 것이 12억 8천까지 한 6배. 이게 가장 척후병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앞서 있었던 가장 먼저 가격 상승을 견인했던 그런 지역들, 요거 재건축 관련 이슈들 있죠. 아마 분담금 또 무지막지하게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지 몰라요. 그렇다고 이렇게 재건축이 되고 다 좋단 말이에요. 세대수도 늘어나고 다 좋아요.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곳에 많이 사는 거 좋아요. 근데 이렇게 아파트가 우후죽순 계속 늘어나면 학교는 한정적이고 초등학교까지는 어차피 정해진 학군으로 여기 구역 학구대 내에서 가지만 중학교부터는 범위가 넓어지죠. 그러면 누구나 살고 싶은 곳에 다 모여 살고 누구나 가고 싶은 학교에 다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러면 갑자기 누구나 다 살고 싶어 한다는 그 생각에 조금 버려야 될 때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재건축 이슈 받던 아파트들 86년 우방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 35% 정도 하락했고요. 요거는 한 45% 정도 하락했다고 말씀드렸었죠. 분위기가 미세하게 상승으로 턴하는 듯 하지만 그 다가 눈에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니더라는 부분. 방송 시청하는 이유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누군가는 짚어볼 필요는 있다. 그것이 맞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100% 맞다고 하는 사람은 100% 사기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수치들은 요 사이트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은 더 빠른 시간에 제가 말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가격을 확인할 수 있어요. 분위기 바뀌는 부분, 그 다음에 조금 더 앞서서 그게 제가 말하는 부분이 사족이 될 수도 있어요. 단순히 수치만 읽어주는 것, 그것만 하기에는 방송이 너무 밋밋하지 않을까요? 조금 앞서서 예측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 대미공룡 레미안 고점 대비 한 10% 정도밖에 안 빠졌네. 왜 이렇지? 가격이 한 30% 정도는 빠져줘야 정상인데 라고 생각해서 찾아보면 요런 거 직거래. 제 방송 계속 보시다 보면 요런 안목도 생기잖아요. 일단 좀 수상하다 가격이. 요런 사연들이 있다는 부분. 월성 2편은 대상 38평형 가격 30% 정도 하락해서 5억 6천. 누군가는 아직도 전세 6억 5천에
몸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부분 역전세가 계속 문제가 될 거라는 그런 부분들 제가 앞서서 한 1년 반 정도 1년 한 3, 4개월 전부터 그 전세 특집편을 다루면서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날 거라고 예측을 했고 그것이 오늘날 맞아떨어졌죠. 물론 맞아떨어졌다고 뭐 잘난 척하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저마다 상황에 맞게 시장에 대처를 해보자는 그런 의미로 다뤄드린 부분이지 제가 무슨 점쟁이 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점쟁이 할 필요도 없어요. 오베라 3전 그린코어 더 베스트 9평 8억 8천까지 갔던 것이 5억 6천으로 아까 오늘 제목으로 달아봤던 6억대가 4억으로 바뀌었지만 8억대가 5억으로 바뀌기도 한다는 모습 한 35% 정도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21년씩 22년씩 손에 잡히는 대로 팔리는 시장 분위기 2020년 2년 채우고 팔면 엄청난 대박이 날 줄 알았겠죠. 연경 요런 것들 지금 109제곱미터 40평인데요 84제곱미터 국민평형의 호가도 6억인 걸 보고 제가 기함을 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이 연경동은 굉장히 외곽 지역이거든요. 그럼 또 누군가는 이야기해요. 공기 좋다 공기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외곽은 외곽이다. 그래서 그 가격이 6억까지 호가가 치솟았던 것, 이해하기 힘들었다. 근데 요 6억짜리 물건을 들고 또 다른 곳에 투자를 했다든지 하면은 그 사람들 굉장히 아플 수 있잖아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굉장히 아팠다는 부분. 평당 매매한 요거 한 40평, 39평, 내 가격 4억 3,500. 어제도 요 정도 가격대 거래가 이루어졌었어. 16층의 가격이 4억 3,500. 그래도 뭐 가격 잘 받은 느낌. 근래 많이 빠진 거에 비해서 좀 잘 받은 느낌. 같은 16층인데, 5억 6천까지 갔었던 가격이 4억 3천대로 돌아왔습니다. 가격 5년, 6년, 7년 전으로 회귀하고 있는 현상, 여전히, 지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명성 푸르지오 39평형 가격 4억 2천. 6자가 4자로 바뀌는 것, 동대구 반도 여보라 오늘 제목으로 붙여봤는데요. 거의 40% 가까운 가격 하락이 나타나는 이 부분, 6억에서 4자로 바뀌는 부분 앉은 자리에서 2억이 증발해버렸으니까 제가 하락 이야기하는 거 마음이 불편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가격은 제가 정하는 건 아니에요. 가격은 시장이 정하는 부분입니다. 월베이치 아이파크 가격 일부 반등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얘만 반등을 하느냐라고 봤을 때 아니라는 거죠. 대구 전체적인 모습이 이러하다는 부분 6억까지 갔던 것이 4억으로 바뀌었고요. 상당히 미안 요거 아까 같은 건데 4억 3천 16층짜리는 뭐 4억 3천 어쨌든 4억 아까 16층이라서 층수가 높아서 가격이 좀 잘 받은 부분 뭐 3억 후반대까지도 가격이 밀리기도 했죠. 웬만한 근래 아파트들은 한 5억 6억 안 찍은 아파트가 없더라. 근데 4억대 심지어는 3억대로 떨어지는 모습을 계속해서 목격하고 계십니다. 한신더유 이스턴 팰리스 가격 5억 4천까지 갔던 것이 3억 9천. 복현 아이파크 요거는 고점을 아직 찍어보지는 못했네요. 21년식 아파트. 요런 아파트들이 참 제일 안 됐습니다. 가장 큰 꿈을 이렇게 안고 있었을 만한 그런 아파트들이었는데요. 2021년 입주할 당시만 해도 엄청나게 이게 부풀려져 있었는데 머릿속으로는 계산했을 거예요. 요거 2년 딱 지나고 나서 비과세로 딱 정리하면 또 다른 걸 중간에 한 개 사고 딱 정리를 하면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21년, 22년 되니까 물건 좀 싼 게 보여요. 그래서 요거 한 개를 딱 남겨놓고 다른 걸 처분하고 두 번째 주택으로 또 하나를 구입했는데 이 두 개가 같이 묶음으로 세트로 이렇게 가격이 내려가 버렸으니까 지금도 특례 보금자리론 제가 이 말씀을 왜 계속 드리냐면 특례 보금자리론 지금도 누군가는 또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가 없다면 사실 이 투자에서 큰 성과는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또 누군가는 이 특례 보금자리를 이용해서 또 누가 들어갈지도 몰라요. 근데 그 전에 당했던 사람들하고 비슷한 처지에 놓이게 될지도 모른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가격 뒷부분을 좀 지나갈게요. 크게 뭐 5자가 3자로 6자가 3자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현상들 계속 보고 계십니다. 일부 반등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또 그것이 기회가 될지도 몰라요. 과거에 글을 했으니까 근데 과거에 떨어지는 현상도 우리는 봤잖아요. 우리 지난 10년간 상승에 많이 도취되어 있었어요. 이 방향을 언제 한번 2015년, 16년도 한번 방향을 꺾일랑 말랑 했었고요. 2019년, 20년 넘어가던 그 무렵에도 한번 꺾일랑 말랑 했었고요. 근데 이 방향이 한번 정해진 방향이 항공모함이 이렇게 가듯이 이렇게 한번 선회를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이 아주 엄청난 힘의 방향이 전환이 되어서 나타났죠. 근데 얘가 탕 하고 튕겨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은 거 아시잖아요. 쉽지 않은 거 아시잖아요. 자영업을 하시건 아니면 일반 회사에 다니시건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부분 계속 보실 거예요. 오늘 3억 이상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계속 보여드리는데 이 2억씩 고점 대비 1억, 2억 우습게 떨어집니다. 오를 때도 우습게 올라갔죠. 자, 건당 거래대금 떨어지는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거래량은 빙하기를 해소할랑 말랑 할 정도로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6억 이상 거래량 조금 매번 다뤄드린 내용을 좀 빼고요. 달서구 지역 거래량이 좀 치고 올라갔더라. 수성구 지역도 좀 치고 올라갔더라. 전반적으로 치고 올라가는데 북구가 거래량이 뒷받침이 안 돼요. 그 이전에 한 6개월 전까지만 해도 북구의 거래량이 만약에 하루에 6건이다. 그러면 하루에 대구의 거래량은 한 24건 되겠네. 이런 느낌으로 봤었는데요. 북구의 인기가 생각보다 덜해요. 북구의 거래가 생각보다 그렇게 원활하진 않아요. 분양권 23건, 거래량 장난 없습니다. 빌리브 스카이 주상복합 6억 6천, 6억 6천이고요. 청라일스자이 5억 6천. 여기 입지별로 한번 놓고 보시면은 요 지하철역 바로 인근에 있고 아마 향후에 또 많은 발전이 기대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나머지 지역들 5억을 근근히 넘어서는 그런 모습. 7억짜리가 5억대로, 7억짜리가 5억대로. 인근에 있던 아파트들 아까 6억짜리가 4억대로 혹은 3억 후반대로 이렇게 밀리면서 아직도 분양권 프리미엄이 많이 빠졌다고는 하지만 워낙 분양가 자체가 셌기 때문에 주변 구축들, 준신축들과 견주어 봤을 때 아직도 비싸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물론 신축의 이점은 있겠지만 이게 내 돈을 1억, 2억 더 태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구나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가격들 5억 중반까지 갔던 것들도 4억대, 3억대 이렇게 미끄러져 내리고요. 서대구역 이쪽 지역이 워낙 이제 입주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전세 가격 보시면 평리동 지역 가격 확 무너져 버리는 느낌 납니다. 오늘 전세 거래량 67건, 월세 거래량 66건. 전세 거래가 안 살아나줘요. 안 받쳐줍니다. 이게 대구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거래량은 그전보다 많은 건 맞고요. 가격 상단 부분 힐스테이트 버머 가격 여기 보시면 5억대. 5억대라는 말은 매매 가격 10억 전후가 될 것이다. 힐스테이트 버머 거래 가격 한 13억 어제 12억 13억 정도 거래 나왔잖아요. 전세 가격 여기는 조금 더 받네요. 그전 9억 3천까지 전세 가격이 갔었던 걸 생각하면 가격이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 보일 거고요. 전세 거래량 한 2억 5천 정도가 지금은 중산층이 사는 가격. 2년 전에는 어땠냐? 2년 전에는 한 4.5억 정도가 중산층이라고 말하기 좀 그런가요? 세입자 중에서 그래도 좀 추후에 집을 살 만한 후보군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가격이 이렇습니다. 을지맨션 전세 가격은 2억 5천, 아까 매매 가격은 7억.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들은 또 전세 가격이 뒷받침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삼익비치, 부산의 삼익비치 이름만 들어도 아시죠? 거기 매매 가격 국평 기준으로 10억, 11억, 12억 요 정도 매매 가격이 된다면 전세 가격은 한 2억, 3억이래요. 그래서 이 돈을 한 7, 8억을 태워야지 7, 8억을 태워놓고 몇 년의 세월을 기다려서 다시 플러스 7억이라는 분담금까지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 그러면 이 7, 8억 지금 들어가 있는 투자금에 대한 금융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은 작지 않은 돈이 들어가겠구나 이런 느낌이고요. 가격 2억 밑으로 갈 수 있다는 부분 어느 부분에서 시사를 해주냐 하면은 여기 평리푸르지오 전세 가격 1억 8천 전세 가격 1억 8천대로 막 나오는 지역들 보면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입주 많이 앞둔 곳 아까 성당 내면 가격 많이 빠지는 그런 현상들 보셨잖아요. 그 인근에 이제 입주가 차곡차곡 시작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습성이 멀리 가는 사람은 잘 없어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달서구에서 수성구로 이렇게 점프하는 이런 현상은 있지만 맨날 살던 그 동네 고만고만한 곳에 다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전월세 비중은 추후 더 낮아질 걸로 예측이 되고요. 평균 전세 가격은 2억 3천 정도 수준, 3억 미만 비중 올라가고요. 4억 이상의 전세 사는 사람 많이 없다는 부분. 오늘 월세 거래량 66건, 아까 전세 거래량 77건 말씀드렸죠? 자, 빠르게 지나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